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가 드디어 송파 세모녀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세모녀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에서 몇 개월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이달 17일 세모녀법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먼저 여야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기존 212만 원에서 404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완화된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 지정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한 여야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한꺼번에 지원하던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부모의 별거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세모녀법 등에 대한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시내 8개 아동학대 예방센터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가 총 812건이었으며 이 중 279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학대 접수건 가운데 127건은 아직 학대로 명확히 판정나지 않은 사례 진행 중에 있으며 28건은 잠재적 학대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학대를 동반한 정서학대 등 한 가지 이상의 중복학대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학대와 방임, 정서학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29일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틱장애를 고쳐준다며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 관장 48세 김모 씨는 틱장애를 태권도 수련으로 고쳐주겠다며 합숙 훈육을 하면서 9월 중순부터 지난달 22일까지 25세 지적장애인 고모 씨를 수차례 강목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됐고 국과수 부검 결과 고 씨의 사인은 상처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부라는 나눔 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또 배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비누를 바자회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노란색 컵 안에 색소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옆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완성된 비누를 틀에서 빼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씩 방과 후에 모여 친환경 비누와 수세미를 만듭니다. 특히 학생들은 매년 열리는 교내 바자회에서 직접 만든 비누와 수세미를 판매해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함으로써 자연스레 기부 문화에 대한 나눔 교육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습관적으로 기부를 한다면은 아마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기부를 직접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학생들은 직접 만들고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쁘죠. 사실 이 기부라는 부분들이 성인들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쉽게 내놓지 않는데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 가지고 바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돈이거든요. 아마 성인이 낸 거 10배, 100배 그 이상의 어찌 보면 그 나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경기도에 찾아가는 독서 치유 프로그램이 올해 피날레 무대를 가졌습니다. 독서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콘서트 현장을 최원미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가운데 소박한 무대가 꾸려졌습니다. 잔잔한 음악 선율이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와 노래. 객석의 마음을 한층 더 가깝게 파고듭니다. 저희들보다 좀 더 어려운데도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눈이 안 보이는데도 이렇게 와서 해줘서 정말 좋았고. 그뿐이 아니지요. 어머니의 시계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국서 지도사가 책을 읽기 시작하자 마치 한 편의 연극을 감상하듯 귀를 쫑긋하고 바라보며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화면에 있는 책을 읽으면서 즐거웠고 그 책에 대한 거를 감상하면서. 이 무대는 경기도가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주면서 관객의 상황에 맞는 심리치료까지 병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무대는 장애인과 미혼모 등 100여 명의 관객들이 객석을 메웠습니다.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13개 기관을 찾아 감동의 무대를 선물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입니다. 포항에서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영덕군과 영덕군 장애인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2014 영덕군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영덕군 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50여 명의 장애인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한 마음으로 합쳐져야 지역의 복지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로 해가지고 매년 즐겁고 신나는 자리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큰 행사가 군에서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애인 복지와 봉사의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표창패가 수여됐으며 연예인 공연과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전국에서 노래 좀 한다는 이들이 경상남도 진주에 모였습니다. 제9회 진주시 장애인 후원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 장애인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 후원회와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가요제는 지난 2006년 시작한 이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시민 등 7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국에서 올라온 12명이 가요제 본선에 진출해 실력을 겨룬 결과 대상 1명과 우수상 1명 등 모두 6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정보 공시 홈페이지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사랑 정보 공시 포털과 유치원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정보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통합정보 공시 홈페이지 운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편 우리 집 주변의 어린이집, 유치원 위치 찾기, 거리 정보 등의 신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응급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 행위 등 진료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폭력 방지 폴리스콜 설치 사업을 실시합니다. 폴리스콜은 응급의료기관 내 경찰청 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해 폭력 상황 발생 시 경찰청 차원의 신속한 출동을 이끄는 협력 체계입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12회 뇌성마비 시인들의 시 낭송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시 낭송회에서는 앞서 작품 공모로 선정된 뇌성마비 시인 8명이 자작시를 낭송하는 한편 유명 음악가들이 자리해 다양한 공연도 선보입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동절기를 맞이해 지난 17일부터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용산 마포희망 나눔 봉사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용산구 지역기관과 단체를 비롯해 쪽방촌 주민, 외국인,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0kg 총 8,000상자의 분량의 김장을 할 예정이며 김장김치는 관내 불우이웃과 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계층 5,500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30개소에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의 부작용, 상대적 빈곤,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대사회의 주요 문제와 해결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사회복지 종사자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벌이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보육교직원이며 자녀의 효를 대신하여 노인 장기 요양의 질을 결정하는 사람도 요양보호사입니다.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구조와 일시보호,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이나 지역 주민의 고충 처리 등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가장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 역시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복지기관의 종사자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서는 국가의 미래 아젠다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고 희생해야 하는 세상에서 복지 서비스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였고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종사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공제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실질적인 의료보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상해보험료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먼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보상과 권리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위해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한 정부의 사회의 계속적인 지원과 국민의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한 컷입니다. 교차로 바닥에 새겨진 열십자 표시. 좁은 골목길 교차로 바닥에 이 표시를 하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는 좌우를 살피며 걸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아이디어입니다. 서울시가 내년 3월까지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주변 골목을 중심으로 1,300여 곳에 이러한 교차점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 교차점 표시가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